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바른미래당 충북도당이 새 사무실을 마련하고 총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가 총출동해 총선 승리를 한 목소리로 외쳤는데요. 하지만 당내 내홍과 급변하는 정치 지형 속에 얼마나 외연을 넓힐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 충북도당이 청주 운천동 시대를 마감하고 우암동에서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사무실 개소식에는 손학규 대표, 우신환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대거 참석해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수많은 인물들이 앞으로 내년 총선이라는 먼 길에서 빛나는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되기를 꿈꿉니다. 손 대표는 바른미래당이 실정을 거듭하는 여당과 비전 없는 한국당을 대체할 대안 세력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충북의 민심이 표심의 바로미터라고 전제한 뒤 충북에서 새 정치의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 중도 개혁 세력을 모으면은 다음 총선에서 저는 최소한도 2당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총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도내 8개 지역구 가운데 5곳의 위원장이 공석입니다. 현재 진행형인 중앙당의 극심한 내용의 여파로 지역에서 계파 갈등까지 불거졌습니다. 중앙당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함이 많습니다. 밥그릇 싸움 하지 말고 정말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이면서 제3당으로의 역할을 원내교섭단체의 그 권유에 맞게 정계 개편론까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넘어야 할 산이 첩첩이 가로놓인 형국입니다. 안팎으로 어려움에 놓인 바른미래당이 남은 기간 충북의 민심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분양 광고의 아파트와 완공된 아파트가 차이가 있다는 게 신축 아파트의 보통의 가장 큰 갈등인데요. 충주에서 세대별 공간으로 분양한 내부 테라스가 공용 공간으로 시공돼 엄청난 분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준공을 앞둔 서충주 신도시의 아파트입니다. 세대별로 독립 테라스를 갖고 있다는 게 눈에 띄는 특징입니다. 하지만 테라스의 데크를 제외한 잔디 부분은 법정 조경 면적입니다. 내 집안에 있지만 법적인 소유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데크를 더 깔 수도 없고 잔디를 걷어내서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아파트에는 앞에 베란다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테라스를 선택한 건데 이게 내게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은 저는 이걸 분양받은 이유가 없는 거죠. 이 같은 분란의 단초는 분양 광고에서 시작됐습니다. 분양 당시 홍보물에는 문제가 된 테라스가 세대별 서비스 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모든 세대가 실내 면적은 84제곱미터로 동일하지만 테라스 면적에 따라서 분양가는 무려 8천만 원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분양할 때는 서비스 면적이다 어떻게 우리가 해도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이게 법정 조경이다 이런 부분은 전혀 안내가 없었죠. 시행사 측도 사전 설명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시 사용 승인 신청이 이제 금요일 날 들어왔는데 사전 점검 목록이나 아니면 그에 대한 조치 계획이나 이런 법정 소식이 있는데 그런 게 아직 안 들어서 입주 예정자들은 사기 분양과 시공 하자를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한편 법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지난 1월 청주시가 488곳의 관내 모든 폐기물 처리 업체에 보낸 공문입니다. 올해부턴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실제로 청주시는 올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23개 업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0곳에 대해 최장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업체에 영업정지 대신 대부분 과징금 처분을 내렸던 걸 감안하면 이제는 청주시가 폐기물 처리업체의 불법 행위에 칼을 빼든 셈입니다. 수천만 원짜리 과징금보다 불법으로 얻는 이득이 더 크다면 결국 앞으로도
업체의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건데요. 이 같은 청주시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업계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또 앞으로 예측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청주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입니다. 이곳은 최근 6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이 같은 악취 저감 시설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실수라도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청주시의 잇따른 영업정지 처분에 자구책을 강구한 겁니다. 청주의 또 다른 대형 폐기물 처리업체도 수억 원을 들여 시설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 환원 사업도 계획하고 있는데, 그동안 각종 환경 민원에도 이렇다 할 반응이 없던 폐기물 처리업계가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어떤 행정처분이나 그런 게 좀 유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업체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부분이었으나, 일단 최근에 청주시에서도 행정처분에 대한 강화 부분도 있고. 하지만 고강도 처벌에 소송으로 맞서는 업체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폐기물 침출수 유출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한 폐기물 처리업체는 이 같은 처분이 과하다며 유명 로펌을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 같은 이유로 청주시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패소 시 청주시에서 부담해야 할 소송 비용과 영업정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감안한다면 영업정지 처분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패소했을 때 어떤 그런 책임이라든가 어떤 피해들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힘도 많이 듭니다. 기존의 인정 과징금 처분이라는 좀 상대적으로 경미한 이런 처분에 대한 그런 불합리한 관행을 바꾸는 어떤 과도기적인 진통으로. 불법 행위에 대해 원칙 대응하겠다는 청주시의 행보가 앞으로 폐기물 처리업계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도내에서 1,000명이 넘는 학생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초등학교 52명, 중학교 120명, 고등학교 845명 등 1,117명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기존 학업 중단 숙려제 운영과 함께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컨설팅단을 꾸려 학업 중단 위기 학생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충북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성적 우선의 학교 기숙사 입소자 선발 기준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도내 고교 67곳 중 80%인 54곳이 성적 기준으로 기숙사 입소자를 뽑고 이 중 10곳은 100% 성적 순으로 선발하고 있다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원거리 통학자를 우선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2019 충주 세계무예 마스터십 D-100 행사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두 번째 무예 올림픽을 향한 본격적인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세계 유일의 종합 무예 경기 대회인 무예 마스터십의 개최를 알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힙합 원류인 브라질 카포에라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태권도까지 각국의 전통 무예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찾은 외국 관광객들은 현란한 무예 동작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Very exciting, impressive. I loved it. It was awesome. Like kicking and chopping. It's cool. I liked it. 무예 트리가트와 VR 체험 등 부대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무예 영화제와 게임 대회에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e스포츠나 철권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에 충주에서 무예 올림픽이 열린다고 하니까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대회 조직위원장인 이시종 지사와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을 비롯한 도민과 출향 인사 등 1,500여 명은 성공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국제대회 정부 공인과 국제경기연맹 총연합회인 가이스프의 후원으로 국제대회로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무예 마스터십 무예 올림픽은 비서양권의
무예를 중심으로 만든 올림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는 8월 말 충주에서 열리는 두 번째 무예 올림픽을 앞두고 충북민들과 대회 조직위원회는 성공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가드닝, 우리말로 정원 꾸미기입니다. 마당 넓은 전원주택이 아니어도 아기자기한 정원 꾸미기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가드닝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열리는데요. 지난주 도시농업 박람회에 이어 한번 들러볼 만한 곳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야트막한 언덕에 돌계단을 자연스럽게 배치했습니다. 넓지 않고 불규칙한 마당이 세 곳의 휴식 공간을 갖춘 아름다운 정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선보이는 정원은 주민과 자연 그리고 기업이 상생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 정원은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돼 시민 휴식 공간으로 제공됩니다. 올해 청주 가드닝 페스티벌에는 정원 웃음을 심다를 주제로 전문가의 7개 작품과 시민들이 직접 꾸민 20개 정원이 선보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목돈을 들이지 않고 일반 가정집에서도 따라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정원이라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보시더라도 실제 이용할 수 있고 그 규모도 크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비용도 많이 안 들고요. 부지만 있다면 자기 집안에 끌어들여서 그 모델 정원대로 만들 수 있는 가족 미니 정원, 반려식물 만들기 등 체험 행사와 버스킹, 샌드아트 등 다양한 공연도 부대 행사로 진행됩니다. 아파트 생활이 주류가 되면서 이제는 일상생활 속에서 멀어져 버린 정원. 우리 집 마당의 정원을 어떻게 꾸미면 좋을까?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가드닝 페스티벌은 오는 6월 2일까지 무남생태공원에서 계속됩니다. CJB 뉴스 홍표입니다. 충북 소주 출고 가격이 3년 4개월 만에 인상됩니다. 충북 소주는 6월 1일부터 시원한 청풍의 공장 출고 가격을 1,080.2원으로 63.8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상률은 6.3%로 이달 초 출고가가 오른 하이트 진로의 참이슬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직원 채용 과정에서 논술 문제와 모범 답안을 특정 응시자에게 유출한 김호일 전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전 사무총장에게 문제와 답안을 건네받은 도내 전 일간지 기자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청주시 산하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홍보직원 채용 과정에서 시험 문제와 모범 답안을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신희 전 충청일보 사장이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규택 충청일보 회장이 지난 2007년 충청일보를 인수한 뒤 두 차례 다른 법인에 넘기는 방법으로 법인 채무와 세금을 면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일보는 기자회견 내용은 조 전 사장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오히려 조 전 사장이 회사에 손해를 끼쳐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의용소방대 심폐소생술 전문화 과정 교육이 오전 9시 충북기업진흥원에서 열립니다. 제천에서는 자원봉사센터가 마련한 사랑의 밥차가 오전 11시 30분 장락주공 4단지에서 운영됩니다. 옥천에서는 7회 옥천군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오전 11시 옥천체육센터에서 열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한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29도, 충주 28도 등 26도에서 29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고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